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후 4시 56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에 힘입어서 아시아 오늘 분위기 좋았고 유럽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락 출발할 예정이긴 한데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하락 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다지 대세에 지장이 있는 하락은 아닌 것 같고 근데 일단 지금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다고요. 근데 이제 지금 분위기 좋은 게 별 의미는 없죠. FOMC 회의가 오늘 밤이니까 회의 끝나고 나서 분위기 좋냐 나쁘냐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있었던 일들이나 오늘 밤 FOMC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요. FOMC 회의 직전인데 일단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뜨끈뜨끈합니다. 어떤 기대감에 굉장히 부풀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기대감에 부풀었냐면은 11월 달에 CPI 확인했고 12월 달에 CPI 이제 한 번, 두 번 확인했는데 둘 다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긴축 우려가 많이 사그라졌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시장은 지금 환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밤 FOMC 회의인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봤는데 이런 데이터를 보고 이제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기에 대한 기대가 지금 막 한껏 부풀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님 나오시고 나서 파월 의장님이 이제 긴축 속도 조절론 이런 이야기를 좀 구체화해 주면은 오늘 밤 시장은 막 대폭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아주 뜨거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긴 합니다. 지금 시장이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좀 약간 좀 웃기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이 연준의 물가 정책 기준이 2%죠. 이 2%라는 건 이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를 기준으로 이제 2%가 목표인데요. 근데 최근에 물가 지표가 11월, 12월 두 번 연속으로 좀 예상치에 하회한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얘네가 하회를 했다고 해서 지금 이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2% 근처에 와 있냐? 사실 전혀 아니긴 하거든요. 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한 5%인가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5와 2는 차이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아직도 갈 길은 멀었고요. 이제 살짝 꺾이는 조짐이 보이는 거지. 이게 여기서 이제 완전히 꺾일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옆으로 길지는 우리가 아직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은 기대감에 좀 부풀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어젯밤 CPI까지 보고 시장 일부 투자자들은 이 내년에 내년에 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타나기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감이 큰 겁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부풀어져 와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FOMC를 맞이하게 됩니다. 파월 의장님이 뭐라고 하실지 정말 궁금해지긴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오늘 FOMC에 별로 기대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일단 특별한 이야기 나올 거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굳이 우리가 이제 뭔가 파월 의장의 입에서 집중해야 되는 이야기는 이야기가 있다면은 제 생각에 이제 최종 금리 수준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를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사실 특별히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냥 이제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이 막 긴축 속도 조절론을 갖고 상승을 했는데 긴축 속도 조절론을 이제 물가 지표 두 번 봤으니까 아이고 야 그럼 이제 우리 긴축 속도 좀 조금 좀 조절해도 될 것 같네요라고 파월 의장이 일단 이야기는 할 것 같고요. 지난번 지표 봤으니까 사실 오늘 파월 의장이 나와서 딱히 할 게 뭐 있겠어요. 제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파월 의장이 할 만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파월 의장이 실제로 이제 긴축 속도 조절을 시장이 원하는 만큼 잘 해주고 그렇게 된다면은 급등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부담되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이미 똑같은 재료 긴축 속도 조절론을 가지고 한 달 동안 좀 먼저 올라와 있다는 점이 있다. 요게 일단 지금 시장의 부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CPI 굉장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좋았는데 시장 S&P 0.7%밖에 안 오르지 않았냐. 오늘 파월 의장도 긴축 속도 조절론을 막상 이제 현실화 시켜서 많은 투자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그것도 어제처럼 또 반응이 또 비실비실할 가능성도 있다. 일단 요렇게 전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요게 일단 저의 생각이고요.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나마 좀 잘 봐야 되는 거는 아마 긴축 속도 조절로는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 같고 최종 금리 얼마나 될 거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이 볼라드 총재인지 나와가지고 지난번에 최종 금리 6, 7% 이런 이야기도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고요. 에, 그래서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파월 의장이 뭐라고 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이 부분도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파월의장이 구체적인 숫자를 줄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입니다. 파월의장이 지금까지 인터뷰에 나와서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했던 적은 잘 없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올해는 올해 중에 구체적인 뭐 긴축의 어떤 구체적인 긴축 스케줄을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숫자를 던져준 적이 거의 없어요. 아마 이번에도 두루뭉술하게 숫자 이야기 안 하고 끝낼 것 같아서 사실 그래서 오늘 FOMC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최종금리에 대한 단서를 주려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실한 불확실성이니까, 네, 그런 부분은 강력한 불확실성이니까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제 페드와치를 쭉 살펴봤더니 여기 있는 위에 있는 탭들 싹 다 눌러봤는데, 일단 시장은 최종금리 5.5%까지 올릴 수 있다라고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는 놨더라고요. 근데 5.5%의 가능성도 좀 굉장히 낮고요. 현실적으로 뭐 5.25? 이 정도를 일단은 뭐 최종금리 수준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시장 참가자들은요. 뭐 물론 다양한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페드와치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위에 탭들을 눌러보면은 한 5.25 정도를 대부분 최종금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좀 이야기 강하게 하면 시장 참가자들이 또 발발발 떨면서 최종 금리가 5.5나 뭐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해석하면서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점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생각들을 좀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거는 일단은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지금 박스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파월 의장이 뭐라 하는지 이런 이야기도 잘 들으시면 좋긴 한데, 이거 복잡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세요. 미국 증시가 어제 일단 상승 마감을 하긴 했는데 어땠습니까? 이 미국 증시 어제 상승 마감했는데 갭상승 출발해갖고 이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부분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상승 마감 하긴 했는데 이게 상승으로서의 의미를 강하게 봐주기가 어렵거든요. 상승하긴 했는데 어딘가에서 이제 저항을 한번 세게 확인을 해가지고 일단 비리비리한 상황입니다.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놨으니까 오늘 FOMC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보셔야 되는 미국 증시 중요한 포인트는 어제 만들어 놓은 이 장대 음봉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를 좀 중점적으로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미국 증시가 이렇게 음봉을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어제. 근데 오늘 또 파월 의장님이 뭐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연속적으로 음봉을 2개 이상 뭐 연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저항 확인한다, 이러면 또 힘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어제 음봉 만들어 놨다, 여기 있는 이 음봉을 어떻게 소화할지, 양봉으로 예쁘게 소화하면서 추가적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 나올지, 아니면은 이제 소화 못하고 올랐다 또 밀리면서 또다시 푸른 게 보이면서 이거를 연속으로 뭔가 안 좋은 그림이 나올지, 이런 부분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번 FOMC 내용은 별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는 이제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생각입니다. 뭐 굳이 뭐 인터뷰 내용, 기자회견 이런 거 뭐 별로 볼 생각은 없고요. 아침에 나오면은 푹 자고 아침에 보려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참 본다고 했던 거 안 본 게 있었는데, 테슬라하고 애플 이야기를 좀 잠깐 할까 했는데 깜빡했더라고요. 지금 좀 잠깐 할게요. 순서가 좀 안 맞긴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계속해서 일단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무슨 이슈가 있어 빠진다라고 하는데요. 뭐 제가 뭐 그런 이슈에 별 관심은 없고, 하여튼간 중요한 거는 이 자리가 지금 깨졌습니다. 이 자리가 어디냐면 여기 2020년 9월 달에 액면 분할했을 때 만들어 놓은 이 고점 자리거든요. 이 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러이러한 중요한 의미 있는 자리들 이미 다 붕괴되긴 했어요. 그 전에 이미 그 전에 이런 중요한 자리들, 전저점 자리를 다 붕괴시켜서 이미 좀 맛이 간 상태였는데, 이제는 여기 그 액면 분할했을 때 만들어 놓은 직전 고점이라 해야 되나? 어떤 의미 있는 고점까지 붕괴시킴으로써 완전히 이제 레벨업, 도장 딱 찍는 뭐 그런 시세를 어제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레벨 다운 됐다, 이제 목표치가 저 밑에 어딘가까지 열려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는 뭐 그냥 대략적인 큰 그림만 보면 대략적으로 한 120 부근에 지지력 하나 있고, 또 그리고 뭐 60 부근에 하나 60 부근에 어떤 중요한 지지선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별로 지지선이 없어요. 그래서 텀벙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제 전 세계 증시의 어떤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는 대장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어제부로 해서 테슬라는 이제 완전히 이제 관뚜껑을 닫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슬라가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시장이 장대 음봉을 만들어내서 얘도 같이 장대 음봉을 만들었는데요. 뭐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드렸다시피 뭐 155 여기 보시면 뭐 152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낸 데가 뭐 148 뭐 이런 자리 자꾸 저항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저항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여기 한 덩어리 이렇게 자꾸 저항이 낮아지고 있어요. 자꾸 지금 저항이 누적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다시피 이 큰 그림으로 어떻게 잘 좋게 봐주면 박스권일 수 있어요. 박스권 하단 상단 박스권 하단 상단 박스권 하단 상단 찍어야 되는데 지금 상단 못 올라가고 있죠. 자꾸 여기 어디서 저항 누적시키면서 이 다음번에 올라가야 될 목표치까지 못 가고 있어요. 이 위에까지 가줘야 되는데 못 가고 있단 말입니다. 잘 봐야 돼요. 지금 뭐 FOMC고 긴축 속도 조절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야 근데 이거 왜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전세계 1등 종목이 왜 이리 약하냐 라는 건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 애플 뭐 보면 되겠습니까? 어제 하락했던 거 이 음봉의 진위를 확인하면 될 거예요. 오늘도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벨벨벨 하면은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거고 오늘 다시 이 양봉 극복해 주면은 다시 한번 이 위쪽에 있는 무거운 저항들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질 거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대장 종목이 힘들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하여튼 시장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았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영국 물가지표 발표됐는데 이것도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지금 이 뜨끈한 분위기에 더욱더 뜨끈함이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주 그냥 분위기가 따끈따끈하니 좋습니다. 그죠? 근데 이 증시라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뜨겁거나 너무나 차가우면 꼭 그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때이긴 합니다. 오늘 FOMC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꼭 뭐 밤새서 보고 뭐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뭔가 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뭐 그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 강하게 아래쪽으로 나는 고위험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오늘 밤에 밤 좀 새시고 잘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굳이 사실 이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좀 편안하게 지켜보시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파월 의장이 뭐라 했구나, 어떻게 됐구나, 시장의 반응은 어땠구나 보고 나서 내일부터 잘해도 돼요. 내일부터 굳이 오늘 밤에 뭘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 너무 오늘 밤에 뭐 긴장하지 마시라. 오늘 밤에도 뭐 콜대박, 풋대박 이런 거 너무 기대하지 마시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라고요. 아직도 옵션 만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요. 그죠? 미국 옵션 만기주라고요. 옵션 만기주 어떻게 된다고요? 윗꼬리나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다고요. 이런 점들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밤도 대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FOMC라는 게 지금까지 올해 내내 흐름이 좀 그랬는데요. FOMC 당일날은 꼭 급등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 이제 하루 이틀 지나서 꼭 다 되돌렸죠. 하락 추세였으니까 전부 다 되돌렸습니다. 이런 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긴 해요. FOMC 회의가 있었던 그 당일날 반응은 속임수였던 경우가 좀 많아요. 진정한 반응은 한 2, 3거래일이나 뭐 다음 주 정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차를 두고 진짜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늘 밤에 좀 투기적인 흐름이 좀 굉장히 많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이야기는 뭐 그만할게요. 전 개인적으로 하여튼 별로 이렇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밤 FOMC에 투자자들이 거는 기대가 워낙 커서 어떻게 되려나 전 굉장히 좀 궁금해지긴 하네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기 전에 참 제가 어제인가 이틀 전이었나 그런 이야기 한 게 있죠. 그 미중 무역 분쟁, 미중 패권 갈등 이런 거를 해소하려면은 어떤 위기가 생기면은 그런 것들이 싹 다 해소가 될 수 있긴 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 거기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그 국제 정세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께 좀 이제 그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세상을 여러분들 지금 워낙 복잡한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딱 나눠 갖고 보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 옛날에 냉전 때 같으면은 미국 편 아니면 소련 편이죠.
명확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었어요. 물론 이때도 자세히 좀 공부를 하면요, 엄밀히 따지면 네 편 내 편이 아니긴 했었어요. 이때도. 근데 그래도 냉전 때 같은 경우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 가능했다고요. 이렇게 보는 게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네 편 아니면 내 편이 아닙니다. 지금은 완전 그 각자 도생의 국제 정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큰 그림으로 봐서는 지금 뭐 러시아와의 뭐 갈등도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큰 그림으로는 서방 세력, 미국을 비롯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력과 러시아와 중국을 대표로 한 뭐 그 반대쪽 진영,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좀 나눠지긴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사실 내부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은 이 안에서도 전부 다 단합이 안 되고 개판입니다. 이 안에서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뭐 서방 세력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예를 들면 뭐 유로존의 생각과 미국의 생각이 일치할까요? 여러분들, 유로존과 미국도 대립하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로존과 미국도 서로 처지가 다르고 이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슈적으로 좀 많이 좀 충돌하는 게 있고요. 유로존이라고 묶어도 얘네도 또 굉장히 좀 뭐가 안에 잡다한 나라들이 많죠. 유로존 안에서도 프랑스 싸우고 독일 싸우고 또 무슨 나라 싸우고 서로 입장이 다 달라요.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예를 들어 뭐 미국의 동맹인 한국은 어떻습니까? 당장 한국은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지금 미국 편인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약간 양발 걸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만 해도 지금 물론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미국 편인데 중국에도 한 발 걸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래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아직 완전 칼같이 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분법적인 것보다는 이렇게 좀 자세한 내용을 좀 하나하나 좀 들춰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게 좀 피곤하긴 합니다. 근데 그래도 이걸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 뭐 러시아와 중국 같은 경우도 겉으로 보면 친해 보이죠. 근데 이 친구들도 서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썩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긴 합니다. 최근에 좀 친해졌지만 전통적으로 보면 별로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닐 수 있다. 이런 점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 와중에 이제 뭐 줄 애매하게 타는 친구들, 터키, 뭐 인도, 뭐 하여튼 이런 친구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지금 완전 지금 전 세계가 난리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분법적으로 보는 거는 넣어 놓으셔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잠깐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뭐 한국 증시 정도만 뭐 볼게요. 한국 증시 정도만요. 뭐 중국, 미국 옆으로 기었고요. 뭐 일본, 중국 같은 경우 뭐 옆으로 그냥 하여튼 기어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 뭐 조금 올랐는데 그다지 뭐 큰 의미 뭐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 것 같고요. FOMC 회의 직전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일단 다시 한번 위기 극복, 박스권 상단 정도를 지금 이제 살짝 좀 넘어갔습니다. 오늘 밤 FOMC 회의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넘어갔다고 완전히 어떤 단정을 짓기는 좀 뭐하고요. 아침에 말씀드렸던 그대로예요. 이 지금 뭐 이런 움직임들이 좀 속임수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풋옵션 같은 경우 뭐 중요한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좀 더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 다중바닥형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에서 뭐 이런 거 조금 돌파한 척했다, 이제 위쪽으로 간다, 솔직히 그런 이야기 잘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냥 FOMC 회의 직전에 속임수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그래서 오늘의 움직임에다 대고 그렇게 큰 의미는 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있는 그림 그대로 보면 그래도 중요한 저항 돌파한 척했기 때문에 위쪽으로 좀 더 오를 수 있다. 근데 지가 위쪽으로 좀 더 올라도 위쪽에 저항이 많다. 312가 어떤 박스권, 지난번 박스권이었던 박스권 하단 자리로서 지금 이제 저항의 역할을 할 거고요. 뭐 그런 모습이다. 혹은 뭐 지가 내일 뭐 좀 더 올라갔고 위로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 위로 올라오면 얘 여전히 뭐 다중고점형 만드는 과정일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위쪽에 고점 하나 있고 위쪽에 고점 하나 있고 또다시 어딘가를 넘지 못하면 계속해서 일단 아래로 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이 너무나 많긴 합니다. 지난 뭐 한 달 가까이 지금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위쪽에 저항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오늘 뭐 올랐다 내렸다 이런 게 일단 그다지 뭐 큰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FOMC 회의 있으니까 이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그죠? 뭐 변동성 지수 이런 것도 다중바닥형 이야기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요. 그냥 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일단 오늘 중요한 자리에서 일단 중요한 자리에서 위기 극복하면서 올라와서 한 번 더 꿈틀하긴 했는데, 여전히 말씀드렸다시피 다중고점형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 있고 해서 딱히 오늘은 뭐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로 그냥 짧게 이야기만 할게요. 원달러 환율도 뭐 보시다시피 일단 양봉 나왔죠.
다중 바닥형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냥 뭐 짧게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미국 증시 잘 보자고요. 그죠? 어제 이 긴 윗꼬리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대한 저항 다시 한번 확인할 예정인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하나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인 건 저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오늘 밤에 봐야지 압니다. 예. 오늘 밤에 봐도 사실 잘 모를 수 있어요. 며칠 정도 지나야 결론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긴장들 하지 마시고요. 잊지 않으셔야 될 거는 옵션 만기라서 좀 변동성 확대는 다소 뭐 어려울 수도 있다. 대박 기대 이런 건 이번 주는 대박을 기대하는 주는 통상적으로 아니긴 합니다. 요 정도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